안녕하세요. 4, 5학년 친구들 중에 지난 여름에 이제 특강을 처음 시작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거기 교재에 투부정사의 의미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있어요. 그래서 여기부터는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are 뭐라 그랬죠? 동사의 원래 형태, 머릿속에 있는 개념 하나만 해봅시다. 공부하다 하면 떠오르는 영단어 뭐예요? study. 네, study라는 녀석이 이제 머릿속에 있어요. 걔가 원래 형태예요. 여기다가 to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방금 study를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사람의 머릿속에 study라는 이 원래 형태가 존재를 하는데 얘가 현실 세계로 나와서 I, you, he 이런 애들을 만나게 되면 모양이 똑같습니다. I를 만나면 study라고 해서 얘를 우리가 주로 뭐 현재 시제에 뭐 이렇게 해서 많이들 또 사용을 하죠. You일 때도요. study 이런 형태는 상관이 없죠. 똑같죠. 근데 he를 만나게 되면요. s를 붙이는데 y를 또 i로 붙이고 es를 붙여요. 이런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모양은 전부 다 현재 시제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제가 말하는 건 현재 시제를 쓰자는 게 아니고 동사의 원래 형태랑 현재 시제가 똑같이 사용되는 경우가 되게 많기는 하지만 동사의 원래 형태 머릿속에 있던 개념을 생각해서 동사의 원래 형태에다가 to를 붙이자, to를 붙여서 쓰자 그런 약속을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별거 없어요. 생긴 거 어렵지 않아요. 동사의 원래 형태에다가 to를 갖다가 붙여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영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는 I가 subject, 주어예요. like이 동사예요. 오늘 아셔야 되는 사항은 뭐냐면 핵심이 되는 동사는 문장에서 한 개여야 된다. 핵심이 되는 동사, 즉 우리가 본래 동사, 뭐 본동사라는 말을 쓰시는 분도 있는데 핵심이 되는 verb는 한 문장에 한 개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like, 좋아하다 라는 게 이 문장에서 핵심이 되는 verb예요. 근데 read도 원래는 뭡니까? 읽다 라는 verb예요. 그럼 I, like, read 이렇게 하면 verb가 몇 개가 돼요? 2개가 되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read 앞에다가 뭐를 갖다 붙인 거예요? to read 라고 붙여주면 주어는 I니까요. 그러면 얘가 나는 like 좋아합니다. 무엇을 좋아합니까? to read 읽는 것을 해서 like의 목적어 오가 이제 목적어 표시인데요. 이렇게 목적어로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동사에다가 to를 붙이자, 투부정사라고 이야기를 하자. 그리고 이 녀석은 문장에서 S, O, C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쓰일 수 있다. 예,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like이라는 동사 뒤에도 이렇게 투부정사를 쓰는 거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또 우리 사랑하다라는 동사 중에 love라는 동사도 있는데 네, 뒤에도 투부정사를 써보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하다 뭐 알고 계세요? begin, 또 start 이런 동사들 뒤에도 뭘 붙여보는 투부정사를 이렇게 붙여보는 연습을 하고 얘네들이 핵심이 되는 like, love, begin, start 얘네들은 verb, 핵심이 되는 핵심 동사 그 다음에 얘네들은 그 뒤에서 목적어 역할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투부정사를 목적어로 갖는 동사들도 우리는 중학교에 가면 더 많이 외우라고 하고 공부를 또 하게끔 만듭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하게 적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동사 2개가 네, 한 문장에 있을 수 없으므로 이 녀석은 답이 되지 못해요. 그럼 I like to read books 에서 책 읽는 것을 좋아해. 정답? 이 녀석이네요. 쉽게 맞추셨죠? 두 번째 거 해볼게요. 어디까지가 주요 문장이냐면 give me something까지예요. 나에게 무언가를 좀 달라. 그러면 뒤에 동사에 to를 붙였잖아요. 이 녀석이 something을 이렇게 한번 꾸며주시겠습니까? 그래서 something to eat 하면 먹을 무언가를 나에게 좀 주세요. 먹을 것이라는 표현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걸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냐면 자 2번과 관련해서 이쪽에다가 쭉 적을 거니까요. 네, 이제 여기서 연습을 조금 하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투부정사가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다. 1번에선 그 얘기를 한 건데 특히 목적어 자리에 왔었고요. 두 번째 2번 관련해서 이런 것들인데 내가 지금 앉고 싶어 너무. 그래서 앉을 수 있는 좀 앉을 의자를 좀 줄래? 그러면 의자 줄래?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됩니까? Give me a chair.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동사에 to를 붙여서 to sit 하면 뭐예요? 앉을, 앉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어디 위에 앉는 거니까 on까지 한번 붙여보세요. 그래서 to sit on 이 부분이 앞에 있는 chair라는 noun 명사를 꾸며줘요. 두 번째입니다. 뭘 적으셨냐면 noun이 있어요. 명사가 있는데 투부정사가 뒤에서 noun을 꾸며주는 이런 형용사 역할도 한다. 형용사, adjective 역할도 한다. 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형용사 역할도 한다 이 말이 싫으시면요 그냥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거랑 이제 비슷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3번으로 또 넘어가서 이제 3번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뭐 방학 때도 특강 듣고 그러셔서 쉽게 푸시겠지만 자, she가 주어고 원하다, want가 동사잖아요. 그래서 she wants 해서 그녀가 원해요. 근데 핵심이 되는 verb가 두 개가 되면 안 된다 그랬죠. see도 보다라는 verb잖아요. 그럼 see 앞에다가 to를 붙여서 to see 해서 애를 목적어로 만들면 she wants to see 그녀가 보는 것을 원해요. 네,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투부정사. 네, 이런 형태입니다. 네. 그렇게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뭐 정리했는지, 뭐 어떤 유형들을 풀었는지 우리가 이제 그 우리식 용어로, 한국말 용어로 좀 정리를 할 건데요. 첫 번째, 동사에 to를 붙였어요. 주어, 목적어. 지금은 여기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투부정사만 얘기를 쭉 했는데 주어, 목적어, 부어까지 쓰시고 일단 이러면 이 용법을 첫 번째 무슨 용법? 명사적 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명사로 쓰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어 자리에 오는 투부정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기에 가는 것은 재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커다라는 go 앞에다가 to를 붙여요. 그럼 to go there 거기에 가는 것은 재밌다. 영어를 어떻게 만들면 돼요? 그냥 is fun 이런 식으로 만들면 돼요. 그럼 이 문장에서 핵심이 되는 verb는 뭐죠? is예요. is 뒤에 fun이 합쳐져서 재미있어요 라는 서술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앞에 있는 to go subject, 주어로 쓰였겠죠, 그쵸? 그러면 거기 가는 것은 재밌어요. 은는이가로 쓰이는 게 이제 우리 subject예요. 그러면 여기 to go, 이거 subject로 쓰였어요, 그쵸? 그러면 이거 용법 무슨 용법? 명사적 용법.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은 필기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SOC로 쓰이면 무슨 용법이었다? 명사적 용법이었다. 예,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동사에 to를 붙였더니 무슨 기능을 한다 그랬죠? 아까 형용사 기능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 용법은 형용사적 용법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이는 이 투부정사는 누구를 수식합니까? 명사를 수식한다. 우리말로는 이렇게 적습니다. 근데 이제 명사를 앞으로는 우리가 and, noun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기를 할 거예요. 그쵸? 네, 그런 거 확인해 보시고요. 읽어야 할 책이 있다라는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there 뒤에 비동사를 써줘요. 그러면 there is a book 하면 책이 한 권 있어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쵸? 근데 a book이라는 이 명사를 이제 누가 꾸민다고요? 뒤에서 투부정사 형태로 그러면 to read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to read가 누구를 꾸며줘요? a book을 꾸며줘요. 그럼 읽을 책, 읽어야 할 책. 아직 읽진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noun을 꾸며줄 수도 있다. 그러면 무슨 용법이라고 한다?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한다.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도 한다. 네, 그렇게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지금 4번 문제 풀기 전에 한 가지 용법을 더 정리를 좀 하고 이제 또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건데요. 동사에 to를 붙였어요. 좀 지겹죠? 조금만 참으세요, 그래도. 네, 이거 무슨 용법이다? 이번엔 부사적 용법이다. 네, 부사적 용법이다. 그렇게 적어주세요. 근데 부사는요, 음식의 비유를 하면 양념이에요. 양념을 치면 음식이 맛있어지고요, 좀 풍성해져요. 근데 양념 없어도 우리 음식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사적 용법일 때 이 투부정사는 어떤 기능으로 생각하시냐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즉 주요 정보를 그대로 그냥 영어로 다 던지세요. 예를 들면 I like Tom, 나는 탐을 좋아해 뭐 이런 정보를 그냥 던지세요. 던지고 나서 투부정사를 뒤에다가 붙여보는 거예요. 그럼 이 투부정사가 문장을 풍성하게 해주는 조미료나 양념 역할을 해요. 그런 걸 부사적 용법이다라고 하는데 부사적 용법은 앞으로 가로로 이렇게 묶어서 생략이 가능하다는 표시도 해드릴 거예요. 왜? 있어도 되지만 꼭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라서 없어도 되거든요.
그리고 부사라는 말은요, 어떤 것들을 부가하는 거다. 이렇게 조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4번 문장에 집중을 하셔서 어디까지가 하고 싶은 주요 내용의 전달이냐면 They came here. 걔네들 여기 왔어요. 걔네들 어딨어? 내가 이제 물어보는 거야, 니네들한테. Where are they? 걔네들 어딨어? 그랬더니 They came here. 네, 걔네 여기 왔는데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상황이에요. 주요 정보 다 전달됐죠? 네, They came here. 주요 정보 다 전달됐어요. 뒤에 가로로 묶어주세요. 무슨 용법이라고요? 조미료 역할을 하는 거 부사적 용법이에요. 네, 그러면 to ing를 쓰는 게 아니고 to 동사 원형 to see you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to see인데 to see you 하면 당신을 보기 위해서, 뭐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투부정사가 부사적 용법으로 쓰이면 첫 번째 해석이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뭐뭐하기 위해서. 이런 걸 우리는 부사적 용법의 목적을 나타내요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네, 그걸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부사적 용법의 용례가 더 있기는 하지만 이 정도 뭐뭐하기 위해서 정도만 일단 좀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좀 넘어가는 것으로 일단 할게요. 왜냐하면 다른 문항들이 또 있기 때문에 풀어가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립시다. 오케이, 자 여기 이만큼 좀 지워놓고요. 다시 이야기를 해봅시다. is difficult 하면 어려워요. 근데 not이 들어갔어요. is not difficult 하면 어렵지 않아요. 서술어죠? verb라고 표시를 해볼게요. is not difficult. 비동사랑 difficult이 합쳐지면서 어려워요. is not difficult. 어렵지 않아요. 라는 서술어를 만들었어요. 그럼 이건 원래 문장은 동사에 to를 붙이면 주어가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럼 원래 문장은요. to read this book. 자, 이 책을 읽는 것은 여기까지를 subject로 써보시고 is 이걸 verb라고 표시를 하고 is 뒤에 이제 뭐 쓰면 됩니까? not difficult. 이런 형태의 원래 문장이었을 거라는 걸 예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t까지 있다고 생각해 그냥. 그러면 이 책을 읽는 것은 is not difficult. 어렵지 않아요. 이거죠. 근데 to read this book 이 부분을요. 지금 어떻게 한 거라고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해버리시면 좀 쉽냐면 뭐니? 갑자기 왜 또 깜짝 놀랐네. 화면이 잠시 멈췄습니다. 잠시만요. 화면이 뻑이 나는 이 현상을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난감하네요. 어쨌든 다행입니다. To read this book. 이 부분을 어디로 보냈어요? 문장의 맨 뒤로 보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진짜 주어, 진주어라고 이렇게 적어주세요. To read this book을 문장의 맨 끝으로 보내요. 그러면 가짜 주어 역할을 하는 is를 앞에다가 쓰는 거예요. 이게 가짜 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정답은 to read가 돼요. 주어 자리에 쓰였으니까 무슨 용법이냐면 명사적 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갔죠? 아까 책을 읽는 것은 그러면 그냥 해보면 to read a book, 책을 읽는 것은요 is fun, 재미있어요. 이거예요. 근데 to read a book을 어디로 돌릴 수 있어요? 문장의 맨 끝으로 돌려요. 그럼 여기 가짜 주어 뭐였어요? is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it is fun to read a book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걸 배우신 겁니다. 자, 6번 주요 정보 어디까지 전달했냐면 she must be a fool. 좋은 말은 아닌데 must 틀림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must be a fool. fool은 바보죠 좀. 그녀가 바보임에 틀림없어. she must be a fool. 누군가 말을 하는데 이 여자애가 별로 마음에 안 들었나 봐. 그래서 she must be a fool. 그녀가 바보임에 틀림없어. 주요 정보 다 전달됐죠? 하고 싶은 말 여러분 다 하신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부가적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뭘 쓴다? 동사에 to를 붙인다. 그래갖고 이걸 가로로 묶어봅시다. 무슨 용법이에요? 부사적 용법이 됩니다. 그러면 to say like that 그와 같이 like that 그와 같이 to say 말을 하는 걸 보니까 바보임에 틀림없어. 근데 여기 바보임에 틀림없다라고 여기서 무엇을 내렸냐면요. 우리가 판단을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사적 용법에는 뭐를 쓸 수도 있냐면요. 여러분 이것도 적어주세요. 판단의 근거를 나타내는 말을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하나를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오늘 이제 밑에 거는 여러분이 풀어서 이제 다시 갖고 와갖고 저한테 이제 검사를 맞는 것인데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안 좋은 말이지만요. She must be 비슷하게
여기 너무 안 좋은 단어를 쓰면 안 되는데 그냥 할게요. 네, 그냥 우리끼리 이제 농담 삼아서 친한 친구라고 하죠. She must be crazy. 정상이 아님에 틀림없어. She must be crazy. 이렇게 썼어요. 그럼 crazy도 뭘 내린 거예요, 우리가? 좀 정상은 아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을 내린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she must be crazy 다음에 to say so 이렇게 이제 붙여봤더니 얘는 무슨 용법이에요? 하고 싶은 말 주요 정보 다 전달했으니까 부사적 용법이 돼요. 근데 부사적 용법인데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판단을 해보니 좀 제정신이 아니면 틀림없어. 그럼 부사적 용법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된다? 판단의 근거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요약을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동사에다가 to를 붙였어요. 첫 번째 명사 기능을 하네요.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에 오면 명사적 용법. 두 번째 동사에 to를 붙였어요. 얘가 여기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줘요. 명사를 수식하니까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세요. 주요 정보를 다 전달을 했어요. 그 뒤에 부가적으로 양념처럼 쳐주는 거 부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중에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 그 다음에 부사적 용법 중에 판단의 근거 나타내는 이 표현까지를 배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동사에 to를 붙였더니 좀 다양하게 활용이 되더라. 이제 그런 것들을 느끼시면서 영어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